웬만하면 퇴사 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진짜 말이 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골지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제가 퇴사한 지 1년 반 정도가 지났고 좀 나름 좀 안정적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제 친구들도 다 이제 30살이 되다 보니까 각자 진로에 대해 고민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종종 퇴사 상담 이런 거를 좀 요청하긴 하는데 결국은 다 비슷한 고민이고 또 비슷한 답변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골지들도 분명 궁금하겠다 싶어서 오늘은 퇴사 전 해두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두 편으로 나눠서 영상을 찍어볼게요. 먼저 이 영상, 그러니까 첫 번째 편은 인생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 편은 커리어에 대한 얘기로 좀 나눠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퇴사 전에 해두면 좋은 것들 첫 번째는요. 제가 그냥 한 번에 다 알려드릴게요. 연애, 결혼, 내 집 마련입니다. 분명 직무와 관련된 게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저도 살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연애, 결혼, 내 집 마련이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첫 번째, 연애부터 얘기해보자면 저는 직장 다닐 때 좀 솔로인 시절에 주변에서 소개팅을 되게 많이 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예쁘고 그래서가 아니라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제가 솔로면 옆에 선배한테 선배님 소개팅 좀 해주세요 하면 그 선배 친구들도 한 1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소개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 이제 누가 솔로면 제 친구들도 이렇게 쫙 해가지고 여기서 솔로인 친구들을 소개를 해줬었어요. 근데 회사 다닐 때는 이런 선배나 후배, 동료들이 한 명이 아니라 꽤 있잖아요. 아무리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한 5명 정도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오면 훨씬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사무실을 쓰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저희 사무실 쓰는 친구들이 6명인데 저 포함해서 3명이 기혼이거나 남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3명은 솔로입니다. 근데 이 솔로 기간이 한 몇 년 됐다는 거. 근데 이 친구들은 회사를 다닐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날 기회 자체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풀이 좁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랑 잘 되거나 혹은 자연스럽게 만남 추구, 자만추로 잘 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물론 회사 다닐 때도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나오면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80% 정도는 직장인이잖아요. 근데 우리 직장인들 대부분이 프리랜서 사업자를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일단 프리랜서라고 하면은 돈을 좀 적게 번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요. 사업자라고 하면은 당장은 돈을 잘 벌지라도 이게 평생 갈 수 없다, 위험하다 이런 인식이 강해서 최대한 이제 본인과 비슷한 혹은 안정적인 직장인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런 프리랜서나 사업자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본인과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 비슷한 사람들 자체가 우리나라 인구적으로 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일 때가 나름 만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때가 가장 많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실제로 아까 우리 사무실 6명 중에 3명은 기혼이거나 짝이 있다고 했는데 저랑 이제 다른 친구 1명은 직장인일 때 만난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1명은 유료 모임에 가서 만났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 밖을 나오게 되면 사람을 만나는 데에 돈을 써야 되고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써야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가 자만추 할 수도 있고 소개팅 받기도 가장 쉽고 남들이 가장 기피하지도 않는다는 거.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결혼입니다. 물론 여기서 누군가는 저는 비혼인데요, 저는 딩크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대부분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퇴사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청첩장 모임이에요. 우리가 회사 다닐 때는 부서에서 누가 결혼을 하면은 그냥 다 같이 우르르 주말에 가가지고 결혼 축하해주고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점심때 이제 청첩장 돌리면서 밥 한 번 사주고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게 자연스럽고. 그런데 이제 퇴사를 하고 나면은 뭐 1, 2개월 정도는 괜찮아요. 어차피 퇴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저처럼 1년 반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제가 결혼식에 갔더라도 그 사람에게 연락하기가 좀 굉장히 민망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도대체 어디까지 연락을 돌려야 될지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전 직장은 8년을 다녔기 때문에 웬만한 선배들의 결혼식은 다 갔거든요. 그리고 축의도 당연히 다 했고. 근데 이제 그 선배들이 결혼한 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고 그리고 제가 퇴사하고 나서도 그 선배들이랑 연락을 계속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연락을 끊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애초에 연락할 소재 자체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은 그 시절 인연이라고 하죠. 대학생 때 친한 친구들 있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해 보면은 연락이 자연스레 끊기고, 회사에서 친한 선배들 있지만 퇴사하면은 연락이 끊기는 게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추기를 했고 결혼식도 다 갔지만 이 선배들 중에 한 80% 분들께는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런 말을 하니까 그래도 뿌린 건 거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좀 그래도 좋은 행사인데 계산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혼도 웬만하면 퇴사 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계산적으로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퇴사 전에 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좋아하는 동료고 좋아하는 선배고 좋아하는 후배인데 퇴사를 하는 순간 그들에게 연락하기가 참 민망해지고 서로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결혼식에 사람도 더 적게 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그런 인연들이 조금 정리된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집 마련이에요. 물론 대부분은 돈이 부족해서 내 집 마련을 못하는 건데, 여러분 퇴사하고 나면요 대출 안 나온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얼마나 안 나오냐면, 지금 제 남자친구의 신용대출 금리가 5.08%고 한 1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를 다닐 때도 당연히 한도는 1억까지 받을 수 있었고 금리도 남자친구랑 좀 비슷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회사 다닐 때보다 매출이 더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매출 신고까지 다 했는데도 자, 최저금리 5.8. 근데 한도는 1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한도를 좀 넓혀서 4천만 원을 받으려면요 금리가 8.3%예요. 8.3%. 1억 원을 받으려면 10%입니다. 금리가. 이게 진짜 말이 되나요, 여러분?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 아무리 다들 뭐 신용대출 받고 나와라, 나통 뚫고 나와라 이런 말을 하지만 뭐 실제로 얼마나 그러겠어. 그리고 당장 뭐 대출 쓸 데 없으니까 저는 대출을 갚았거든요. 특히 지금 고금리니까. 근데 다시 받으려고 하니까 대출이 정말 거의 안 나온다는 거. 매출이 훨씬 커져도 더 안 나오고 금리도 굉장히 높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퇴사 전에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반드시 뚫으시고요. 가능하다면 내 집 마련까지 하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막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런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물론 나도 좋은 집을 살고 싶어서 내 집을 샀는데 어쩌다가 운이 좋으면 양쪽에서 둘 다 집을 가지고 있을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둘 다 연끌을 해가지고 대출이 너무 많은 둘끼리 만나면은 또 이것도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돈이 많고 그러면은 괜찮은 집을 사도 되는데 괜히 조금 애매한 수준이라면, 그러니까 뭐 농물 나오는 데밖에 갈 수 없는데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서 완전 외곽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할까 고민이라면 저는 이 경우는 좀 스테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결혼할 상대 혹은 지금의 연애 상대가 집을 가지고 있을 확률도 조금 있습니다. 조금. 사람은 결국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 고시들은 다 재테크나 자기개발 이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주변 상대도 그런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초연결을 한 집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주변에 꽤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둘 다 집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초연결을 해가지고 대출이 정말 많아지는 상황. 그래서 웬만하면 내 자금이 애매한 상황이라면 풀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애매한 곳에 사는 것보다는 그냥 현금을 모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퇴사 전 해야 할 것들, 인생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진지한 커리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 퇴사하고 뭘 해야 될지를 먼저 정해야겠죠. 근데 퇴사를 고민하는 동료들 중에 두 가지 사연이 참 많았어요. 첫 번째는 이제 결혼하려는 상대가 있는데 그 상대가 사업을 한다. 근데 연매출 규모는 한 1억에서 2억 정도인데 내가 이제 이 사업을 같이 해보려고 한다. 나 퇴사해도 될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의미가 없고 좀 현타가 든다. 그래서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근데 뭐 할지 남들 대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스테이를 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케이스, 상대 사업을 같이 운영하려는 경우. 저는 솔직히 이거는 조금 비추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연매출 규모가 한 5억이나 10억 정도 되면은 사정은 달라요. 근데 한 연 매출이 1억이나 2억 정도라면은 아직은 조금 한 사람이 자기 직업을 포기하고 들어오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거든요. 이게 한 명이 사업을 운영하고 매출이 1억 정도 나올 때는 순이익이 많으면 5천 정도 되거든요. 근데 혼자서 운영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내 배우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이 5천을 둘이서 써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퇴사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퇴사를 하고 싶어서 자기가 들어가면 매출이 2배로 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하고 나서 이 사람의 일을 도와주면서 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올라왔을 때 퇴사를 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그리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기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라도 연매출이 1, 2억 될 때는 상대방의 사업에 쉽게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잘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고민을 줬던 친구들 대부분이 본인 지금 하는 일이 싫어서 배우자 일이나 같이 해볼까?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았어서 드리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을 하기 싫어서 도피처로 퇴사를 하고 도피처로 내 배우자 회사에 들어가고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 스스로의 일을 키우는 거 그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벌써 10분이 넘었으니까 앞으로 내 일은 어떻게 찾고 경쟁력은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 뭐부터 하면 좋은지 이것들을 좀 정리해서 다음 편, 2편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골찌들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왜 퇴사를 하고 싶은지 이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장기적으로 해보고 싶은지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봤던 일 중에 어떤 게 재밌었는지 이걸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